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조선업은 그야말로 제2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 미국 해군 제독 존 벨런 대장이 직접 한국의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력과 협력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고한 한미 동맹을 확인했고 대한민국 조선산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해군의 MRO 사업에 한국의 압도적인 조선 기술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조선 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자국 해군력 증강을 위해서 대규모 함정 건조 그리고 유지 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에 한국 업체들은 핵심 파트너로 지목하면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 해군의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인 MRO 분야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선은 트럼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기술을 인정하면서 대규모 투자 계획까지 언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다소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은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었습니다. 실제 당시 한국 조선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 국가들보다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최대 수주 성과가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급박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당선 이후에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외교적,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탄핵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외교 신뢰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유지 보수 사업 MRO 입찰 실패입니다. 연간 20조 규모의 이익률은 무려 15%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현대중공업, 한화오선이 나란히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결국 2조 원대 규모의 사업을 싱가포르 업체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격 경쟁 역시 표면적 이유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이재명의 친중 반미 행보로 인해서 한국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민감한 군사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 핵심 군사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미국 내에서 팽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G7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을 의도적으로 패싱한 바 있습니다. 한국을 외교 무대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바로 MRO 입찰 실패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번의 2조 원대 규모 입찰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매년 20조 규모의 MRO 시장에서 한국이 철저히 배제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한국 조선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고 미 해군 제독 존 펠런이 현대중공업, 한화오선을 직접 방문해서 한국의 조선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리스크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이 국제적 신뢰, 사업 기회를 하루아침에 잃고 있습니다. 정권 하나, 대통령 하나 잘못 선택한 대가가 혹독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가 외교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엄청난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미국과 일본과의 신뢰 회복, 바로 그것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이 미국 철강 관세 폭탄으로 줄줄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할 관세는 최대 50%입니다. 이 50%가 확정될 경우에 한국 철강 산업은 사실상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16%나 급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철강 산업 하나만 문제가 아닙니다. 철강 산업은 국가의 동력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자동차, 조선, 가전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국내 대표 가전업체들도 고율 관세로 철강 수급에 큰 타격을 받고 글로벌 경쟁력까지 심각하게 저하될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제철이 미국 최대 철강 기업인 US 스틸을 인수했습니다. 미국 철강 산업의 중심지가 바로 일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철강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배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경이 와 있는데도 이재명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생 데모만 하고 국가 경영 능력은 전무한 정말 무능한 정권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적 불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출범 이후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줄줄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SK하이닉스, 삼성, LG전자 등 핵심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대규모 이전을 결정했고 수많은 중견, 중소기업들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들이 떠나는 이유는 급등한 전기료, 강성노조 파업 리스크, 과중한 세금과 행정 규제, 해외의 강력한 투자 유인책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기업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빈 껍데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한국의 조선산업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신뢰를 받으면서 제2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출범 이후에 외교적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미 해군의 MRO 사업 입찰에서도 약 2조 원대 사업을 싱가포르 업체에게 빼앗겼습니다. 또한 최대 50%가 넘는 고율 철강 관세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미국 철강 산업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고 국내 핵심 기업들은 급등한 비용과 규제에 견디지 못하고 미국과 베트남 등 해외로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신중 반미 외교와 반기업 정책 등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경제의 뿌리입니다. 신뢰는 국가의 번영의 토대입니다.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의 선택이 기업과 국민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이 무능한 정권은 기업과 국민을 모두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번영은 자유와 신뢰 위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